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만성피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면역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도 역시 또 피로의 원인이 된다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병원이죠. 메이오 클리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만성피로의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염, 바이러스 감염이 만성피로의 원인이다. 우리가 지금 피곤하신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역시 면역체계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알아봤죠.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호르몬 불균형도 또 역시 또 피로의 원인이다. 또 하나는 신체적, 정신적 외상, 네,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피로의 원인이라고 네,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성피로 증후군은 보통 수면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 섬유 근육통, 네, 우울, 불안, 감정장애와 함께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되고, 네, 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뭐 당연한 것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운동요법, 운동을 해야 된다. 네, 실제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운동을 시키면 피로도가 감소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피곤해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도 있고 이미 감염되었다가 네, 우리 면역체계가 그 바이러스를 물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어서 증식을 할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인 성인들의 감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사람 헤르페스 바이러스 6 등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바이러스들이에요.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감염을 경험했거나 감염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전체 성인의 70% 이상에 발견되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감염되어서 우리 몸에서는 항체를 생성해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항체가 없는 분들은 아직까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거잖아요. 얘네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체내에. 대상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우리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 막 증식을 시작하는, 네,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러스의 특성을 우리가 기회 감염이라고 해요. 바이러스가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 감염. 네, 이러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낮은 수준으로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로가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면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고 증식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칸디다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여성분들이 이제 그 생식기 칸디다증이 나타나죠. 평생에 뭐 한 번 정도는 나타날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네, 뭐 칸디다증은 뭐 구강 칸디다증, 식도, 눈, 뼈 이런데 우리 몸에 다 이제 그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회 감염,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역 체계가 튼튼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숨어 있다가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증식을 시작하는 기회 감염 원인균이고요. 이렇게 감염이 되었을 때 심각한 피로 증상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역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그런 보충제를 사용했을 때 피로도가 상당히 감소하고 또 이 감염 면역 체계가 정상화되면서 이 감염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상당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면역 과잉일 경우에 어떨까요? 네, 지금 이 연구 결과는요, 만성 C형 간염 환자에게 인터페론 알파를 투여했는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물질인데 처음에 이제 이걸 투여하니까 갑자기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되면서 오히려 피로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면역 과잉이 피로도까지 상승시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면역력이 낮았을 때에는 감염에 의해서 피로도가 상승을 하고 면역력이 과잉일 때에는 면역 체계가 너무 활성화돼서 또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면역 과잉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고 면역 저하는 또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면역력이 낮거나 면역력이 너무 높거나 둘 다 네, 건강상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갑상선하고 똑같죠. 갑상선 기능이 너무 좋아도 안 좋고 갑상선 기능이 너무 떨어져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면역 기능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시는 게 좋고 면역 과잉이나 면역 저하 상태로 빠지지 않게 건강 관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면역 기관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고 또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를 생성하는데 또 면역 세포를 생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고요. 단백질 부족하면은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 기관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되는 것이죠. 비타민, 미네랄은 뭐 각 비타민별로 또 각 미네랄별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특히 이제 철분, 구리, 아연, 셀레늄 거의 다 모든 미네랄 다 중요합니다. 또 특히 아연 같은 경우에는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미네랄, 그래서 우리가 면역 미네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면역 기능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장관 면역이라 그래서 소화기관이 튼튼해야지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 장관 면역, 우리 인간의 면역 기능의 70에서 80%는 장관에 의지하고 있다. 여기만 잘 막으면 나머지 거는 모르겠는데 70, 80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장관의 그 면역 기관과 면역 물질들이 장관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면역 물질들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몸 전체적으로 이제 면역 기능이 개선이 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그런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역 기능, 오메가3 상당히 중요하죠. 면역 기능이 너무 과잉되었을 때 염증이 너무 활발하게 됩니다. 염증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그런 염증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염증을 억제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뭐 혈행 개선, 혈중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외에 현대인들에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 이 염증이 왜 문제가 되냐면 호흡 폭풍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요. 호흡 폭풍이 뭐냐면 염증이 너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염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기관과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산소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산소를 막 갖다 쓰니까 다른 신체 기관은 산소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산소 상태가 되면서 다른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조직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면역 기관, 면역 세포들이 다 산소를 많이 끌어다 쓰면서 나중에 유해산소가 발생합니다. 유해산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면서 우리 몸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피로도도 역시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염증에는 오메가3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면역 기능이 너무 낮거나 면역 기능이 너무 높거나 이런 상태가 피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또 기본적으로 비타민, 미네랄을 왜 섭취해야 되는지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도 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